4번, 7번에 보시면 괴테의 그 색채론이 따로 나왔어요. 이 부분에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 밑에 괴테, 뉴턴 이 세 사람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색채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세 사람을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아랫부분에 내려오시면 우리 괴테에는 이 색을 분류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생리적 색,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것까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A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서양에서는 색이 물체의 고유한 성질에 해당한다고 보았어. 아, 색이라는 것은 물체만의 고유한 성질이구나. 자, 이렇게 봤대요. 빨간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것은 그 사과가 빨간색이라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봤단 말이야. 자, 그런데 뉴턴은 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이러한 생각을 뒤바꿔 놓는 실험을 했다는 거니까,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 결과 색은 물체 자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빛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이러겠습니다. 자, 그럼 색이라는 것은 물체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빛의 특수한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광학. 자, 빛에 대한 어떤 이론이라 이렇게 학문의 어떤 이론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굴절이 되면서 파장별로 나뉘어 무지개처럼 여러 색으로 보이는데, 이 특정한 물체는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빛 중에서 특정한 파장의 빛만을 반사하거나 특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특정 물체의 경우 모든 색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여러 빛을 다 받기는 받지만 이 중에 특정한 파장의 빛만 흡수 그리고 나머지는 투과 내지 반사. 그러니까 반사한다는 것은 다시 튕겨져 내는 거고 그 중에 일부의 빛 파장만 투과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물체가 가시광선의 일부만을 반사하거나 투과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물체를 볼 때 특정한 색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시광선은 보통 380에서 750 나노미터 또는 800 정도, 이 정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를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이 빛 중에서 일부는 반사해버리고 이 중에 일부만 투과를 하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괴테는 색이 빛 속에 존재한다는 뉴턴의 견해와 달리 자, 이 색은 밝음과 어둠의 만남에서 생겨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 지금 뉴턴의 생각과는 다르네요. 자, 이것을 지금 빛, 그대 고유의 어떤 특성이 아니라 이 밝음이란 것과 어둠이 만나게 되면 생겨나는 게 색이구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뉴턴의 어떤 광학 이론에 따르면 색채 현상은 객관적 실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인간은 색채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자, 뉴턴의 입장이야. 뉴턴은 결국 객관적 실체야. 어떤 일정한 특정한 파장에 의해서 이것이 반사 내지 투과가 되는 자, 이런 실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와 달리 게테는 색채 현상이 인간의 감각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감각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네요. 자,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세계와 자연은 감각을 매개로 해서, 자, 인간의 어떤 감각을 매개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게테는 인간의 눈 속에 일종의 빛이 들어 있어서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미세한 자극이 주어지면 색채가 촉발된다고 보았는데, 자,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괴테는 색을 자, 생리적,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 이렇게 분류를 했답니다. 이 중에서 이 생리색이 가장 주관성을 띠게 되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물리색에서 화학색으로 넘어갈수록 자, 여기서 가장 객관적인 자, 그래서 물리색이 그 중간 정도의 색, 주관적이면서 객관의 중간적인 색이 바로 물리색이다 이렇게 나눴네요. 자, 먼저 생리색, 가장 주관적인 색인 생리색을 살펴봅니다. 눈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색인데, 자, 눈의 작용, 반작용의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이는 게테의 색채론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겁니다. 그런 선명한 어떤 유색, 자, 색깔이 있는 종이를, 자, 우리가 보통 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적당한 밝기의 흰색 판지 앞으로 갖다 대었을 때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자, 색깔이 있는 종이를
자, 흰색의 판지 위에다 올려놨어.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유색의 표면을 어느 정도 응시한 다음에 한참을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눈을 움직이지 않고 그 유색 종이를 치우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된대요. 자, 직접 실험을 할 수 있겠네요. 자, 하얀색 이 넓은 판지 위에다가 거기다 색지를 올려놨다가 한참을 쳐다보다 색지를 이렇게 치우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일정한 색의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유색 종이가 황색이라면, 그 다음에 이때 나타나는 이 황색 종이를 치웠을 때, 자, 청자색이 보여지고, 자, 주황색의 색깔을 이렇게 한참을 보다가 이걸 치우게 되면 청색이, 그리고 자색을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다 자색을 치우게 되면 그 위에 이제 녹색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답니다. 자, 이때 앞에 색을, 자, 이 붉은색을 우리는 뭐라고 했고요? 자, 유도색이라고 했고, 뒤에 나타나는 색을 우리가 피유도색.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눈은 어둠이 제공이 되면 밝음을 요구하게 되고, 반대로, 밝음이 제공이 되면 어둠을 요구하는데요. 이처럼 눈은 한순간이라도 물체에 의해 규정되는 특정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이 주어진 유도색과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해 대립되는 피유도색을 자,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피유도색이 바로 뭐가 된다? 이 피유도색을 여기서, 예, 바로 눈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 바로 생리색이다. 이렇게 봤네요. 아, 그렇다면 이 생리색이란 결국 눈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건데, 결국 유도색에 의해서 자, 생겨난 피유도색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생리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주관적인 색이라고 봤습니다. 괴테는. 자, 밑에 생리색과 인접해 있으면서 이 생리색보다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물리색이 있습니다. 이 물리색은 눈과 물체 사이에 특정한 매질이 개입하여 생겨나는데, 자, 이때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 이곳에 특정한 매질이 개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물리색은 다시 반사색, 테두리색, 굴절색, 표면색.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색이 어떤 색? 자, 굴절색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이 굴절색은 빛이나 암흑이 투명한 매질이나 자, 투명한 매질 또는 반투명의 흐릿한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에 생겨나게 되는데 이 태양의 빛은 그 자체로는 무색이야. 자, 색깔이 없어. 하지만 이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이 색깔이 뭐로 보이게 되고 자, 황색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흐린 매질이 더 흐려지거나 그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점차 이것이 주홍색으로 보이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마지막에는 무슨 색까지 간대요? 그 밀도나 매질이 더 흐려지게 되면, 흐린 매질을 통과하게 되면 홍옥색으로까지 보이게 된다는 얘기네요. 자, 이와 달리, 자, 무한한 공간의 암흑은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보면 무슨 색으로 보이게 되고, 자, 청색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흐린 매질이 더 흐려질수록 이것이 밝고 옅어지게 되며 반대로 흐린 매질이 투명해질수록 더욱 어둡고 짙어지게 된답니다. 자, 이거 좀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지금 태양빛의 경우와 무한한 공간의 암흑의 색은 서로 반대적 개념을 갖네요. 자, 그래서 태양의 빛의 경우는 이것이 자, 지금 자, 어떤 우리가 흐린 매질 그리고 더 이것이 흐려진 매질 여기를 통과할수록 황색에서 무슨 색으로 주홍색으로 바뀌고 홍옥색으로 자, 색깔이 더욱 짙어집니다. 자, 반대로 자, 여기 있는 지금 암흑 공간의 암흑의 경우는 자, 흐린 매질을 통해 보면 청색으로 보이다가 점점 이것이 짙어질수록 더 밝은 색으로 옅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괴테는 일몰과 일몰 때, 그러니까 일출과 일몰 때 태양이 불그스레 보이는 것이 있고, 자, 그리고 낮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하늘이 이 푸르스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 왼쪽에 있는 이 태양빛과 그 다음에 암흑의 어떤 빛, 이것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바로 물리색을 설명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이 화학색이에요. 자, 물리색보다 고정적이며 어떤 내재적인 속성을 갖는 것이 바로 여기서 화학색인데, 이 화학색은 가장 객관적인 색이기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화학색은 생리색이나 물리색과 달리 객관적인 색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대립적인 색채 현상을 보이는 것 마찬가지래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아까,
괴테가 말하는 생리색도 그렇고 작용과 반작용, 그 다음에 물리색이란 경우도 마찬가지 매질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고, 자, 화학색의 경우도 이것도 객관적 색이긴 하지만 이것도 대립적인 색채 현상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화학적 대립은 밝음과 어둠의 대립이 아니라 주로 산과 알카리의 대립으로 보고 있네요. 자, 산성과 알카리성의 대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바로 뭐다? 자, 이것을 우리는 화학색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색과 주홍색은 산의 속성을 갖고 있고, 자, 이게 붉은색 계열들 있죠? 이 붉은색 계열은 산성의 속성을 갖고 있고, 이 청색과 청적색의 경우는 자, 알카리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강철을 불에 달구게 되면 처음에는 황색이 됐다가 적색을 거쳐 청색에 이르는 색. 자, 여기 색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강철이 이때 산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황색을 띠게 되고, 다시 강산화 과정, 이때 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요? 자, 적색을 띠게 되고, 다시 이것이 약산화 과정, 약산성화가 되거나 탈산화가 일어나면 이것이 이제 적색에 가까워진 색이 되는 겁니다. 자, 게테는 감각을 매개로 해서 인간의 내부와 자연은 서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자, 감각을 매개로 해서 인간의 내부와 자연은 서로 분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분리할 수가 없다고 봤어요, 지금. 자,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자, 여기 대상을 인간의 감각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이 뉴턴의 광학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수용할 수 없고. 자, 아울러 게테는 적색은 정렬과 흥분, 그리고 이 청색 계열은 수축과 차분함 등의 각각의 색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따라서 색은 감각적이고 도덕적이며 미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도 보네요. 아, 그래서 게테는 색을 감각 내지 도덕적이고 미학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적색을 위험을 나타내는 색으로 봤고, 자, 녹색을 희망이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괴테는 뉴턴이 관가했던, 자, 그냥 지나쳐버렸던 심리적, 철학적, 위학적 관점에서 색채 현상을 설명을 했고요. 자, 자, 뉴턴이 이런 광학 이론에 따른 색채 이해가 색채 현상의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 가시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 전체를 색채 현상과 연결지어서 자, 이해하고자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광학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자, 이것을 아까 심리, 철학, 위학과 같은 인간과 사회 전체를 색채와 연결해서 이해했다.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이 괴테의 어떤 색채에 대한 자, 의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